이 더러운 놈아! 내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김현수가 박영철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호텔 복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노인의 깡마른 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주변에 있던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현수의 뒤에 선 그의 부모들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현수야, 저런 거지 같은 놈한테 손대지 마. 더러워진다. 김현수의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명품 가방을 꽉 움켜쥐며 박영철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시선이 마치 벌레를 보는 듯 했습니다. 김현수의 아버지도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밑바닥 인생들이 우리 아들한테 대드니 정말 가관이구만. 박영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넘어뜨려진 청소 수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김현수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걸레와 세제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물기가 번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청소복 소매가 찢어졌고 무릎에는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박미소가 울음을 터뜨리며 김현수를 말렸지만 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닥쳐! 내 할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방해하고 있잖아! 이런 거지 같은 집안과 사돈 맺을 수 없다고 했지? 김현수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박영철 할아버지의 얼굴에 던졌어요. 이거나 죽고 꺼져! 내가 번 돈보다 많을 거다! 50만 원권 지폐들이 할아버지의 얼굴과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호텔 로비의 웅장한 샹들리에는 따스한 빛을 내려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지도 않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차분함이 흘렀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박영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현수는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내가 우리 결혼 반대한다며. 미소한테 이런 거지 집안 나가라고 했다며. 사실 박영철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손녀에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김현수는 그것조차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수야, 이제 그만하자. 시간도 늦었고. 김현수의 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런 하급 인간들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김현수는 마지막으로 박영철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둬! 과연 이 청소부 할아버지는 정말 무력한 존재일까요? 그리고 오만한 예비사위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직원 출입구로 박영철 할아버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의 걸음은 꼿꼿했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저 평범한 호텔 청소부일 뿐이었죠. 낡은 청소복에 달아빠진 운동화, 손에는 오래된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김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단정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김 형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특별히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원 라커룸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박영철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얀 머리카락, 굽은 어깨. 누가 봐도 그저 나이든 청소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 속 깊은 곳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소 만나러 간다며요? 그 같은 청소팀 막내 정수가 물었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 처음 만나는 날이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박영철 할아버지에게 손녀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 손에 자란 미소는 그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 남자가 우리 미소를 잘 대해줄까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청소 업무를 시작하면서 박영철 할아버지는 호텔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상적인 업무들. 하지만 그가 일하는 모습에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모든 일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참 성실하시네. 투숙객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맞아, 다른 청소부들이랑은 뭔가 달라. 자세도 그렇고. 하지만 그들도 그냥 성실한 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박영철 할아버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치와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이 들어있는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소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6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현수 오빠 소개해드릴게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다.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인지 잘 봐야겠구나.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현수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 저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다시 청소도구를 들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호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투숙객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누구에게나 친절하시네요. 프런트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끔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 마치 큰 회사 임원이었던 것 같은. 하지만 그것도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며 넘어갔죠. 오후가 되자 박영철 할아버지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저녁 손녀의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데. 그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바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게 될 거예요. 오후 6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는 퇴근 시간과 저녁 약속으로 분주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청소복을 벗고 깔끔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비록 값싸 보이는 옷이었지만 그가 입으니 어딘가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저 나이든 서민일 뿐이었죠. 로비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29살의 미소는 여전히 할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수 오빠 곧 올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손녀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미소야. 할아버지도 궁금하구나.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이미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그의 직감이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죠. 그때 호텔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 중년 부부가 따라왔어요. 바로 김현수와 그의 부모였습니다. 김현수는 로비를 휘둘러 보더니 미소를 발견하고는 거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야, 기다렸지? 김현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동시에 거만함도 묻어났어요. 이분이 할아버지시구나. 그는 박영철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김현수의 어머니가 한 발 뒤에서 속삭였어요. 현수야, 저런 사람이 사돈이 될 거라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박영철 할아버지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현수의 아버지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미소 씨 집안이 이 정도일 줄이야. 박영철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 할아버지 박영철입니다. 그의 인사는 겸손했지만 당당했어요. 하지만 김현수는 그 인사를 받지도 않고 미소에게만 말했습니다. 미소야, 우리 저기 앉아서 이야기하자. 레스토랑 한 테이블에 앉은 5명. 김현수 부모는 박영철 할아버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했어요. 대화는 오직 김현수와 미소 사이에서만 오갔고 할아버지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미소야, 우리 결혼하면 강남에 새 아파트 마련해줄게. 물론 너 혼자만 살아야겠지만. 김현수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소가 의아해하자 김현수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안 격에 맞게 살려면 말이야. 그녀는 박영철 할아버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박영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오랜 세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그의 감각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들이 미소와 결혼은 하되 자신과는 연을 끊으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소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미소가 대답했지만 김현수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이야기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김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가 예의가 참 바르구나. 그의 말에는 아무런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지만 김현수는 그것을 비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라고요? 김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수야, 할아버지는 그런 뜻이 아니야. 미소가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김현수의 부모들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무식한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네. 김현수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될 거였어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김현수 가족의 본색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박영철 할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며 대화했어요. 미소야, 우리 현수가 사업도 잘 되고 앞으로 더 크게 키울 계획이야. 김현수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예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야. 김현수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회사가 지금 연매출 1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20억까지 늘릴 거야.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어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소야, 너는 정말 복 터진 거야. 우리 같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말이야. 박영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이들을 관찰했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들의 인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그에게 김현수 가족의 본성은 너무나 뻔히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뭔가 직업이 있으시겠죠? 김현수의 아버지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관심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김현수의 어머니가 찻잔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현수의 아버지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김현수는 비웃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청소부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그런 말 하지 마. 미소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김현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미소야, 우리가 결혼하면 말이야. 그는 박영철 할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어요. 김현수의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미소야.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잖아. 격이 맞아야지. 그녀는 박영철 할아버지를 힐끔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해왔는데 청소부 할아버지와는 좀 안 어울리지 않겠어? 박영철 할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손녀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미소야. 그가 조용히 불렀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뭘 안다고. 미소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이 사람들이라니? 미소야, 내가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김현수는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미소와 결혼은 하겠지만 이런 집안 배경은 받아들일 수 없어.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시선을 돌렸어요. 청소부 할아버지가 우리 결혼식에 와서 사돈이라고 불리는 꼴을 볼 수는 없다고. 현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소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소야, 현실을 봐. 내가 나와 결혼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강남 아파트, 외제차, 명품 가방. 그런 걸 포기할 거야? 박영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젊은 친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내 손녀가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걸 알고 있다면 좋겠는데. 그 말에 김현수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뭐? 더 소중한 게 있다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소중한 게 있어? 김현수가 박영철 할아버지에게 다가서며 소리쳤어요.
바로 이때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거였습니다. 김현수의 폭언이 계속되자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김현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이 호텔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아세요? 매니저는 당황하며 물러섰고 김현수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 호텔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사이라고요. 사실 그는 단순한 하청업체 사장일 뿐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재벌인 양 행동했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김현수가 허세를 부리는 모습,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들이 그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죠. 미소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김현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할 거야? 아니면 이 청소부 할아버지랑 계속 가난하게 살 거야? 그의 말에 김현수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소야. 선택해야 할 때야.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하지만 박영철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소야, 내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는 괜찮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승리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게 맞아. 미소야, 우리 다음 주에 약혼식 날짜 잡자. 그는 박영철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모멸적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약혼식에는 격에 맞는 사람들만 초대할 거야. 그때 박영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젊은 친구, 한 가지만 물어보자. 김현수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네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나? 뭐하러 물어보는데요? 김현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내 손녀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김현수는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대한건설이라고요? 들어봤을까 모르겠지만. 박영철 할아버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대한건설. 그가 중얼거렸어요. 김현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호텔 인테리어 공사도 했거든요. 물론 하청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하청. 박영철 할아버지가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이상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럼 원청 회사는 어디인가?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태평건설이요. 뭐 저희 같은 회사야 큰 회사 밑에서 일하는 거죠. 박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평건설. 좋은 회사지. 그의 말에 김현수는 더욱 우쭐해했어요. 할아버지도 아시는구나. 역시 유명한 회사라서. 하지만 김현수는 몰랐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가 왜 그런 미소를 짓고 있는지를. 그리고 태평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박영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 그가 김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태평건설 회장님 성함을 아나? 김현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알죠. 박영철 회장님이잖아요. 뭐 저 같은 작은 회사 사장이 직접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 순간 박영철 할아버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명함이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태평건설 회장 박영철. 김현수가 그 명함을 받아들고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죠? 김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박영철이야, 젊은 친구.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습니다. 김현수의 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제 사기까지 치시네. 청소부가 무슨 회장이래. 하지만 박영철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차장님? 나야, 회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회장님. 어떻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라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김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한건설이라는 우리 하청업체가 있는데 사장이 김현수라는 사람이야. 아, 대한건설이요? 네, 저희 협력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물었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김현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게. 김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박영철 할아버지는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알려주게. 대한건설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전화가 끝나자 김현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장난치는 거죠? 김현수가 소리쳤지만 곧바로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평건설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김현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회장의 위엄이 묻어나왔어요. 그럼 정말로. 김현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나는 태평건설 회장 박영철이야. 은퇴 후에 소박하게 살고 싶어서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지.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태평건설 회장이래. 그럼 그 할아버지가 진짜 재벌이셨던 거야? 김현수 가족은 이제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특히 김현수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독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몰라서. 김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영철 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미소는 충격에 빠져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회장님이셨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미소야. 할아버지가 숨기고 살았구나. 김현수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박영철 할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용서. 내 손녀를 모독하고 나를 청소부라고 깔본 사람들이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나?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김현수 가족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은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김현수 가족은 이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바라봤고 호텔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수가 박영철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눈이 어두워서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철 할아버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알아봤으면 달랐을 건가? 사람은 지위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거 아닌가? 김현수의 어머니도 허둥지둥 일어나 절을 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아닌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이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내게 할 것이 아니야. 내 손녀한테 해야 할 거 아닌가. 미소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김현수가 미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소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들과 할 말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제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고도 지금 와서 사과라니요? 미소야, 우리 오해가 있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김현수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소는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팔짱을 꼈습니다. 할아버지, 왜 숨기고 계셨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그는 김현수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이 손님들이 회장님께 무례를 범했다면 즉시 퇴장시키겠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럴 필요 없어. 김현수의 아버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 아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영철 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용서는 해주겠지만 내 손녀와의 관계는 끝이야.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과 내 소중한 손녀가 함께 살 수는 없거든. 김현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소야, 나 정말 바뀔게.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 씨, 당신의 본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돈과 지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김현수 가족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호텔을 나가고 싶었지만 박영철 할아버지가 자리를 뜨지 않는 이상 감히 먼저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김현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해. 그리고 돈과 지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게. 그의 말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김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오만함과 편견이 불러온 결과였죠. 김현수 가족이 떠난 후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박영철 할아버지와 미소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회장님. 저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미소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왜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소야, 할아버지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 자체를 말이야. 할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회장님이든 청소부든 상관없어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소는 역시 착한 아이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앞으로 저희 호텔에서 청소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일하는 것이 즐거운걸. 다만 이제는 비밀이 아니니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다음 날 김현수의 회사에는 연이어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태평건설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도 모두 거래를 중단했어요. 김현수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바보같이. 박영철 할아버지는 평상시처럼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박 할아버지로 불러주세요. 회장님은 옛날 일이고요. 그의 말에 직원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소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박영철 할아버지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미소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돈이나 지위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분이죠. 박영철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지. 할아버지가 만나보고 싶구나. 미소는 할아버지 팔에 매달리며 말했어요. 네, 이번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소개할게요. 몇 개월 후 김현수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많이 겸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다니. 박영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돈 많은 회장이 아니라 진정한 인품을 갖춘 어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소와 함께 산책하며 박영철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미소야,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단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결국 진짜 승자는 돈과 지위가 아니라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항상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따라오는 법이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